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용어가 났어요. 그럼 뭐 얘는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가 가지고, 일단 토지의 소유권은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가 갖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진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은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같다 다르다.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할 갖는 겁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분양을 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서민들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토지 가격도 우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포함시켜서 우리가 분양하잖아. 그러면 주택 가격이 전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서민들한테 좀 집 사기 어렵잖아. 그럼 여기서 이 토지비는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이 건축비만 원가로 부담해서 이 건축만 비만 우리가 분양하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에서 많이 우리가 건설해서 주택을 공부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왔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본문에서 관계복지는 좀 따질 거야. 그렇지만 우리 실무전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8번이 더 중요하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게 또 이제 출제율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개정상이 있음에도, 올해죠. 23회 때 개정상이 있음에도 23회 때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24회 때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 보여야 돼. 얘는 24회 때는. 자, 일단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그럼 여기서 얘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니까 이 안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다 의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편형태라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럼 끊어놓고, 자, 우리가 아파트에서 203호가 있습니다. 203호. 자, 203호는 원칙적으로 몇 세대가 살아야 돼요? 한 세대가 살아야 되는 거야. 한 세대. 근데 이걸 구분하는 거야. A와 B와 구분해서 A와 B를 두 세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한쪽은 집주인이 살고 구분된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어야 돼. 자, 그러면 203호가 A와 B 두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소유권 몇 개다? 하나. 그럼 결국은 한쪽은 임차로 우리가 구성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는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냐, 이 관계가 주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있는 주택에서 우리 시험에 정답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저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어야 돼. 그러면 세부적인 건설 기준, 설치 기준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겠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을 떠보니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자, 위 기억에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서 두 가지 기준 나눠진대요. 근데 여기는 개념 파악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란 뭐냐? 얘는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기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제목에 보니까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라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는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처음에는 세대 구분형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형시키겠다는 거야. 그때는 공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대상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 아닌가. 나중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마다 건설한 거냐, 기존 주택을 변형시키냐 해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분행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다만 이거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자, 원칙 203호가 있어요. 203호를 사업계획서 할 때 이렇게 세대별로 A세대, B세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미 건설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예 건설 자체부터 세대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 기준주택이 있는 거야. 기준주택 203호 기준주택. 근데 여기는 세대 구분형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근데 거기 일부를 이렇게 원룸형식으로 만들어서 세대 구분을 이렇게 변형시켜 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단독 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고 하는 세대 구분형 국대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다를 때 기준이가 나중에 정의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정도 기하자. 그래서 자, 세대 구분형택은 세대가 구분되더라도 그 구분된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얘도 출제율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주택법은 주택의 종류가 무조건 두 문제, 세 문제 나와요. 근데 대부분 나오는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구분한 문제. 두 번째가 아까 했던 국민주택 규모. 세 번째가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일단 들으세요. 주택인데 도시 지역에만 건설하기 때문에 이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래. 어느 지역에? 도시 지역에 건설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으로서 대통령 영어는 주택을 말한다. 자, 대통령 영어 저는 주택은 있다 보면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세대 주택에서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자, 세대 수가 제한이 간답니다. 몇 세대? 300세대. 그래서 이 300세대가 우리 관리시면서 이제 주관시 한번 갔던 겁니다. 근데 출제 당시는 150세대 있어. 150에서 300세대 개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상이다 미만이다. 미만인데 법규에서 이걸 미만을 이상으로까지 우리가 치고 들어갔던 것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됐어. 그러면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근데 앞에서 국민주택 규모 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85제곱미터와 100제곱미터 이하가 있었잖아.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얘는 어느 지역에 건설한다 했어? 도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국민주택 규모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 얘는 자, 100제곱미터라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기는 수도권을 제한 도시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얘는 도시계 건설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이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자, 위 기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오직 어느 지역에 건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원룸형 주택이에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은 자, 원룸형 주택은 요걸 갖춘 공동주택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얘는 아파트도 포함되고 연립주택도 포함되고 다세대 주택도 포함한 개념이야. 이따 보면요, 단정 연립주택은 오직 연립주택만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정 다세대 주택은 오직 다세대 주택만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단순하게 공동시대 표현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될 수도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세대별로 주거 전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일 것? 5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했어. 거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럼 결국은 50제곱미터 이하도 결국은 8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항상 주택법에서는요. 독립된 주거를 할 땐 반드시 욕실과 부엌이 나와야 돼. 못과 못이다. 욕실과 부엌. 그럼 물론 침실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욕실 부엌 외에 주차장은 독립된 구의 주거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독립된 주거를 할 땐 무엇과 무엇을 놓고 판단한다. 욕실과 부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및 주차장을 설치할 것. 그럼 X대. 항상 독립된 어쨌든 욕실과 부엌이 나지 주차장들이 따로 나오면 돼. 그게 관계없게 정답이 됐던 거야. 독립된 주택은 욕실과 부엌을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일단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니까 자 원룸형 주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보세요. 자 독립된 주거 가능할 땐 무엇과 무엇이 오는 거야? 욕실과 부엌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땐 무엇과 무엇을 제라? 욕실과 보일러실 제한한 거지. 그럼 결국은 침실과 주방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욕실은 화장실 목적이기 때문에 침실, 주방하고 구분하는 거지. 그러면 개별 난방일 땐 보일러실은 거실 외에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보일러실도 구분해 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는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과 부엌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렇죠. 하나의 공간 쓸 때 욕실과 보일러실 하지 부엌이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집요하게 건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간 구성 원칙이지만 주거 전유 면적이 50제곱미터 아니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했다. 그럼 투룸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원룸은 원칙은 얘는 하나의 공간이니까 원룸형이에요. 근데 주거 전유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투룸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거. 자, 지하에 세대 설치할 수도 없다. 왜냐면 지하는 습기가 많고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서민들 위한 주택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친서민적인 주택이 원룸형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서민들 지하에 살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지하층에 세대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룸형 주택이에요. 일단 침실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룸 주택은 그 안에 무엇이 하고 욕실과 부엌이 가야 되는 거야. 욕실과 부엌. 그러니까 방이 하나니까 원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기본 형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욕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러니까 침실 구성된 원룸형 주택. 근데 주거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두 개의 공간을 설다.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이렇게 침실하고 거실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안에도 욕실과 부엌은 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개별 남을 땐 보일러실도 별도 구분하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게 이제 투룸형이라는 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투룸형. 그래서 원룸형이 투룸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거지 면적이 얼마 이상부터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이렇게 투룸형. 거실 따르고 방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원룸형 주택이에요. 여기 특징이 네 가지니까. 근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는 얘는 무조건 5가 되는 집이에요. 자 볼까요?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이 도시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단지 구성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어느 지역에 건설했다. 도시지역의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의 단지로 구성된 연립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이 표현한 겁니다. 그 안에 볼까요? 자,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다. 아까 분명히 제가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연립주택이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갖추면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야. 연립주택이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 네 가지를 다 갖췄잖아요. 그럼 무슨 주택이 되고?
원룸형 주택이 되고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땐 반지형 연립주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연립주택이니까 우리가 저번 주 설명했죠. 층수가 원칙적으로 4계층 이하가 돼야 돼. 몇 계층이하다? 4계층이야. 다만 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 이건 특례 규정이야.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뭡니까? 아파트지. 아파트잖아. 근데 얘는 특례로서 5계층까지 건축하겠다. 그러면 서민들 위해서 세대만이 건설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형 연립주택이 자 심의를 받고 5계층까지 건축했다서 아파트는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얘는 특례로서만 인정하는 거야.